여러분 전신 마비된 제 아들의 5억 보상금을 들고 매정하게 사라졌던 며느리에게 8개월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 같았습니다. 어머니 살고 싶어요. 제발 이쪽으로 오세요. 돈 다 드릴게요. 저는 돈을 되찾을 생각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시 외곽의 폐공장, 바람만 부는 철골 구조물과 깨진 유리창들, 그리고 천천히 열리는 컨테이너 문 안에는 두 손이 뒤로 묶이고 입에 테이프가 붙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 다리는 떨리고 있었죠. 그녀 뒤에서 3명의 험악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렸습니다. 전신 마비 아들 보상금이 5억이라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납치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들이 마지막으로 노린 미끼였습니다. 제 모든 피가 식어버리는 공포. 약속 장소에 도착한 순간 거기엔 제가 절대 상상할 수 없던 진짜 범인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28배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빼앗겼습니다. 새벽 출근길, 신호를 기다리던 민수의 차에 음주운전 차량이 시속 120km로 들이받았습니다. 에어백이 터지고 차체가 뒤틀리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던 그 순간 민수의 척추는 여러 군데에서 부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민수는 눈만 깜빡일 수 있었습니다. 팔도 다리도 목도 움직일 수 없었죠. 의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추 2번과 3번 사이 완전 손상, 전신 마비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민수의 침대 옆에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25살 결혼한 지 겨우 2년 된 젊은 아내였습니다. 돌도 안 된 딸 하윤이를 업고 병원을 오가며 지연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눈 밑은 시퍼렇게 멍들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졌습니다. 어머니 민수 오빠가 깨어날 수 있을까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는 거짓말로라도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깨어나겠지. 우리 민수 강한 애야.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민수는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도 쉴 수 없었고 영양은 코로 연결된 튜브를 통해서만 공급되었습니다. 배설도 체온 조절도 모든 것이 타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저는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지연은 낮에는 병원에서 민수를 돌보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었습니다. 아기 하윤이는 제가 봤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웃음도 희망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금 5억 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가해자 과실 100%, 일주일 내로 입금 처리하겠습니다. 5억 원. 그 숫자를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민수의 남은 평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전동 침대, 최신형 호흡 보조기, 24시간 전문 간병인, 재활치료, 물리치료 모든 게 가능해 보였습니다. 민수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을 깜빡이며 고맙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연도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민수 오빠 편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입금일은 3월 15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아침 9시 민수명의 통장에 정확히 5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5억이 정말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연아, 입금됐어. 5억 다 들어왔어. 저는 기쁨에 들떠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은 밝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드디어요? 저 지금 하윤이 데리고 병원 가는 중이에요. 민수 오빠한테 알려줄게요.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하고 앞으로의 지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녁에는 병원에 들러 민수와 지연 그리고 아기 하윤이와 함께 작은 파티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케이크도 사고 민수가 좋아하던 음악도 틀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6시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혼자였습니다. 민수야, 지연이는? 민수는 눈만 끔뻑거렸습니다. 불안한 신호였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제 며느리 못 보셨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안 보이던데요? 이상했습니다. 지연은 한 번도 민수 곁을 이렇게 오래 비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걸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혹시 집에 갔나? 저는 서둘러 지연과 민수가 살던 월세 빌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나야, 어머니야.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연의 흔적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옷장에 걸려있던 지연의 옷들, 화장대 위의 화장품들, 현관의 구두들 모두 없었습니다. 아기 하윤이의 기저귀, 분유, 옷까지도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됐습니다. 크게 잘못됐습니다. 저는 다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ATM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민수 통장의 잔액을 조회했습니다. 잔액 영원. 5억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7분 전액 인출. 인출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지점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은행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수 방을 뒤졌습니다. 통장도 없었습니다. 도장도 없었습니다. 민수의 신분증도 핸드폰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연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전신 마비 아들의 보상금 5억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경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해 보겠습니다. 가족 간 금전 문제는 민사 사건일 가능성도 있으니. 민사? 이게 민사라고요? 저는 울분을 토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민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민수야. 민수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지연이가 돈을 가지고 사라졌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소리 없는 비명이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왜 그래, 나버린 거야? 저는 민수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민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품에 안겨도 손을 잡아도 민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민수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지연의 행적을 추적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연은 현금을 모두 인출한 뒤 휴대폰을 버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CCTV에 잡힌 마지막 모습은
강남역 근처에서 큰 캐리어를 끌고 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아기 하윤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친정 쪽에도 연락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지연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하지만 지연은 친정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노보다 배신감이 컸습니다. 지연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민수가 사고를 당한 뒤에도 지연은 한 번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밤새 민수 곁을 지키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몸을 닦아주고 저는 지연을 믿었습니다.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5억이 들어온 순간 지연은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전신마비 남편을, 시어머니를, 그리고 아직 돌도 안 된 딸까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얼굴, 민수를 바라보던 다정한 눈빛, 하윤이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던 모습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모두 5억을 노린 연기였을까요? 민수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간호사가 영양제를 주입해도 눈물만 흘렸습니다. 엄마 나 죽고 싶어. 민수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안 돼.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지킬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5억이 사라지면서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전동 침대도 호흡 보조기도 전문 간병인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밤낮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청소일, 설거지, 무엇이든 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민수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병원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좁은 방에 민수를 눕히고 저는 이 시간마다 민수의 자세를 바꿔줘야 했습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가래를 빼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몸을 닦아주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민수는 가끔 지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괴로웠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지연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잊어. 그 사람은 우리를 버렸어.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 무슨 이유로 5억을 가지고 도망갑니까? 무슨 이유로 전신마비 남편과 어린 딸을 버립니까? 저는 지연을 미워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지연을 저주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8개월이 지옥처럼 흘렀습니다. 어느덧 11월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체온 조절이 안 돼서 자주 열이 났고 폐렴에 걸릴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민수를 잃을까봐. 그러던 어느 날 새벽 1시 43분 정적을 깨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 8개월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지연이? 어머니지, 지연이에요. 숨을 헐떡이고 울먹이고 중간중간 끊어지는 목소리. 지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어디야? 너 지금 뭐하는? 어머니 제발 들어주세요. 저 지금. 뒤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거친 웃음소리. 하하,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 잘했네. 그 할망구도 불러야지. 지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나요. 제발.
저는 소리쳤습니다. 지연아, 거기 누구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 5억 중 3억이라도 드릴게요. 제발 살고 싶어요. 뭐, 무슨 소리야? 내일 이 주소로 와주세요. 제발 그냥 와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이제 끊어. 주소는 문자로 보내고. 어머니 제발 혼자 오세요. 경찰은 절대.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폐공장 3번 창고. 내일 오후 3시. 혼자 오세요. 경찰 부르면 며느리 죽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연이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이 5억을 가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누군가에게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8개월 동안 저는 지연을 미워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지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혼자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미안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살고 싶어요 제발.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지연이한테 연락 왔어. 지연이가 위험에 처한 것 같아. 민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지연이 어디 있어? 엄마가 데려올게. 꼭 데려올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연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가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파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연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지연아 조금만 기다려. 어머니가 간다. 버스는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폐공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마주할 진실이 얼마나 끔찍한지. 버스에서 내린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께 주소를 보여드리자 기사님은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여기요? 여기 폐공장밖에 없는데 혹시 잘못 찾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 맞아요. 위험한 곳인데 혼자 가시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사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점점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포장도로가 비포장도로로 바뀌었고 주변에는 사람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양쪽으로 황량한 들판과 버려진 건물들만 보였습니다. 다 왔습니다. 근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택시가 떠나가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을씨년스러운 바람. 주변을 둘러보니 넓은 부지에 여러 개의 철골 구조물이 서 있었습니다. 녹슨 철판들, 깨진 유리창들, 무너진 벽체들. 한때는 공장이었을 이곳은 이제 유령의 집 같았습니다. 지연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 목소리만 텅 빈 공간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갈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공장 안쪽으로 들어가자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보였습니다. 낡고 녹슨 컨테이너들. 그중 하나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지연아 어디 있어? 저는 컨테이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끽. 컨테이너 문이 천천히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여는 것처럼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의자에 앉아 있는 여자. 입에는 은색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얼굴은 멍투성이었습니다. 왼쪽 눈은 퉁퉁 부어 올랐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더러웠습니다. 다리는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아. 저는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눈을 크게 뜨고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지 마세요. 눈으로 간절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도망가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겁고 느리고 위협적인 발소리. 3명의 남자가 컨테이너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키가 크고 건장했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뚱뚱하고 대머리였습니다. 담배를 물고 있었고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젊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지만 눈빛은 가장 사악했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렸습니다. 가죽 재킷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들 누구예요? 지연이한테 뭘 한 거예요? 대머리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뭘 했냐고? 8개월 동안 잘 돌봐줬죠. 그죠, 지연 씨? 지연이 테이프 너머로 소리를 내려 했지만 하는 신음만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아. 저는 다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자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직 안 돼요. 어머니, 아직 할 얘기가 남았거든요. 비켜요. 제 며느리 돌려주세요. 가죽 재킷 남자가 민수의 통장을 제 앞에 던졌습니다. 통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전신마비 아들 보상금이 5억이라며 그 돈 때문에 우리가 많이 움직였거든요. 저는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민수 통장. 맞아요. 8개월 전 3월 15일 오후 2시 37분에 전액 인출했죠. 기억나시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들이 인출한 거예요? 대머리 남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지연 씨가 인출했죠. 우리가 시켜서. 뭐라고요? 가죽 재킷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지연 씨는 8개월 전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가 맞겠네요. 저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젊은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해요. 우리는 고액 보상금 받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5억?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먹잇감이라고요? 네. 우리는 교통사고 피해자 명단을 빼돌려서 받아요. 보상금 규모, 피해자 상태, 가족관계까지 다 조사하죠. 그리고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요. 전신마비 피해자의 젊은 아내, 완벽한 타깃이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말입니까? 가죽 재킷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연 씨를 몇 달 동안 지켜봤어요.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거, 편의점 알바하는 거, 애기 업고 다니는 거. 완전히 지쳐 있더라고요.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무너지기 직전이다.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를 처음엔 회유하려고 했죠. 돈 좀 나눠주면 남편 버리고 새 인생 살 수 있다고. 근데 지연 씨가 거부했어요. 완강하게.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대머리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꿨죠. 협박으로. 협박이요? 네. 지연 씨 친정 어머니를 납치했어요. 3월 14일 밤. 지연 씨한테 전화해서 말했죠. 내일 보상금 들어오면 전액 인출해서 우리한테 가져와. 안 그러면 내 엄마 죽는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웃었습니다. 지연 씨,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울면서 빌었어요. 제발 우리 엄마만은 살려달라고. 하하. 이 나쁜 놈들.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죽 재킷 남자가 말했습니다. 지연 씨는 우리 말대로 했어요. 3월 15일 오후 보상금 5억을 전액 인출해서 우리한테 가져왔죠. 통장, 도장, 신분증 다 챙겨서. 그리고 우리가 시킨 대로 집에서 자기 짐을 싹 빼서 사라진 것처럼 위장했죠. 그럼 지연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였죠. 도망간 게 아니라 끌려간 거예요.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8개월 동안 지연이는 대머리 남자가 냉소했습니다. 우리랑 함께 있었죠.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감금 상태로. 애기는 하윤이는 어디 있어요? 지연이 더 세게 흐느꼈습니다. 가죽 재킷 남자가 말했습니다. 애기는 한 달 후에 친정 앞에 놔뒀어요. 울어대서 짜증나서 익명으로 아동보호센터에 신고했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소한 하윤이는 무사하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젊은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사람? 우리한테 사람은 돈이에요. 그냥 돈 나오는 기계. 미친놈들. 가죽 재킷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쳤든 말든 현실이 중요하죠. 어머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본론이요? 네. 5억 중에 우리가 이미 4억 정도 썼어요. 도박, 사업 투자, 해외여행 뭐 이것저것. 1억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곧 바닥날 거예요. 그래서요? 대머리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어머니를 불러서 나머지도 받아내는 거죠. 나머지? 어머니, 집은 팔았다며? 그 돈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민수 씨 명의로 된 보험금, 정부 지원금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것까지 빼앗으려고요? 쟤는 남자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겠어요? 가죽 재킷 남자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선택해요. 협조하면 지연 씨 풀어줄게요. 거부하면 뭐 둘 다 여기 묻히는 거죠.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살인 위협이었습니다. 어머니 집 근처 은행 계좌에 2천만 원 정도 있죠? 그거 먼저 인출해요. 그리고 보험 해약하고 정부 지원금 신청해서 받아내고 다 우리한테 주면 풀어줄게요. 그건 민수 치료비예요. 민수는 전신마비인데 그 돈 없으면 죽어요. 대머리 남자가 담배를 땅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돼요. 저는 절규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아들 살려야 해요. 젊은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빌면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요? 하하, 웃기네. 가죽 재킷 남자가 제 턱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협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만약 제가 협조하면 정말 지연이 풀어줄 거예요? 물론이죠. 우리도 쓸데없는 짓은 안 해요. 돈만 받으면 돼요. 저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 마세요. 어머니, 눈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협조할게요. 가죽 재킷 남자가 웃었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자, 그럼 지금 당장 은행 가요. 계좌에서 돈부터 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컨테이너 밖에서 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 컨테이너 밖에서 수십 명의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방탄복을 입은 특공대원들이 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모두 엎드려. 손 머리 위로. 세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엎드려. 지금 당장. 대머리 남자가 도망치려 했지만 특공대원이 재빨리 제압했습니다. 젊은 남자도 가죽 재킷 남자도 모두 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 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근데 어떻게? 형사가 지연을 가리켰습니다. 며느리분이 신고했습니다. 뭐라고요? 경찰관이 지연의 입에 붙은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지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신고했어요. 오늘 죽을 각오로. 저는 지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연아. 형사가 지연의 손을 묶은 밧줄을 풀었습니다. 지연은 풀리자마자 저에게 안겼습니다. 어머니. 지연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어제 몰래 경찰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기 위치, 범인들의 정보, 그리고 어머니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까지 다요. 우리는 어머니를 미행했고 적절한 타이밍에 진입한 겁니다. 그럼 지연이가. 네. 며느리분이 8개월 동안 기회를 노렸습니다.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도움을 요청한 거죠.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저는 지연을 꼭 안았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너를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했어. 지연이 흐느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무능해서 보상금을 지키지 못해서. 아니야. 넌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 형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분은 8개월 동안 이들에게 감금당하며 협박과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 친정에 몰래 보낸 메시지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고 우리가 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아, 정말 고생 많았어. 세 남자는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가죽 재킷 남자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이런 시 다 끝났네. 형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고액 보상금 피해자들을 노려온 조직입니다. 지금까지 최소 7건의 유사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머니와 며느리분은 그들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돈은 5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부는 회수 가능할 겁니다. 범인들이 사용한 흔적을 추적 중입니다. 전액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도 중요했지만 지연을 되찾은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저도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지연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민수 오빠는 괜찮아요? 응, 민수는 기다리고 있어, 너를. 하윤이는, 우리 하윤이는 친정에서 잘 있어.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지연이 울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병원에 도착한 후
지연은 전신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영양실조와 외상이 심했습니다. 의사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병사님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가 전화 기다리고 계세요. 민수야, 민수야, 지연이 찾았어.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울음으로 모든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민수야, 지연이가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병실에서 지연은 잠들었습니다. 8개월 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저는 지연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겼다. 악당들은 졌다. 그날 밤 저는 민수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움직이려 애썼습니다. 지현이, 응, 지연이 곧 올 거야. 우리 다시 함께 살 수 있어. 민수는 눈을 감고 웃었습니다. 8개월 만에 보는 민수의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퇴원했습니다. 저는 지연을 데리고 민수가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지연아.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은 민수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민수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은 돈을 되찾은 기쁨보다 서로를 끌어안고 오해를 풀었다는 안도감에 엉엉 울었습니다. 돈은 다시 채워 넣으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그날의 교훈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연이 집으로 돌아온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저희 가족 모두 아직 악몽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깼고 민수는 지연이 또 사라질까봐 불안해했습니다. 저 역시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 범인들의 여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추적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현재까지 2억 3천만 원 정도 추적했습니다. 범인들이 도박장에 넣어둔 돈, 해외 계좌로 보낸 돈, 부동산에 투자한 돈까지 전부 압류 조치했습니다. 담당 형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5억 중 절반 가까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며느리분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지연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8개월간의 지옥을 하나하나 진술했습니다. 처음 납치당했을 때의 공포, 협박과 폭행, 그리고 끊임없이 도망칠 기회를 노렸던 이야기들. 처음 한 달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여러 곳으로 옮겨 다녔어요. 모텔, 폐가, 컨테이너 항상 감시했고 핸드폰도 빼앗겼고 밖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하윤이가 너무 울어서 한 달 후에 그들이 친정 앞에 놔뒀다고 했어요. 그때 정말 지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하윤이를 빼앗긴 후로는 살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어요. 그냥 죽고 싶었어요. 근데 민수 오빠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제가 여기서 죽으면 오빠는 평생 저를 원망하며 살 거잖아요. 저를 배신자로 기억할 거잖아요. 지연아. 그래서 참았어요. 폭행당해도 협박당해도 굶어도 참았어요. 그리고 기회를 노렸어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 기회는 3개월 후에 왔습니다. 범인 중 젊은 남자가 감시를 소홀히 한 순간 지연은 그의 휴대폰을 몰래 빼냈습니다. 단 5분의 시간.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친정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지연이야. 납치당했어. 경찰에 신고해줘. 보상금 빼앗긴 거 억울하게 오해받지 않게 해줘. 그리고 휴대폰을 다시 제자리에 놔뒀습니다. 지연의 친정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저를 찾기까지 5개월이 더 걸렸어요. 그 5개월 동안 저는 매일 죽을 것 같았어요.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범인들이 워낙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CCTV 사각지대만 이용하고 현금만 쓰고 거처를 계속 옮기고 추적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분이 보낸 메시지 덕분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인들의 동선을 추적하며 조금씩 망을 좁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주의 폐공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어머니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을 때 우리는 즉시 작전을 세웠습니다. 며느리분에게도 신호를 보냈고 며느리분은 용기 있게 협조해 주셨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날 밤 경찰분이 몰래 저한테 신호를 보냈어요. 내일 구출 작전이다. 조금만 참아라.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할 때 최대한 힌트를 주려고 했어요. 살고 싶다, 도와달라, 어머니가 눈치채실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지연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며칠 후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범인들이 자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 본명 김태식은 조직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10년 전부터 보험 사기와 협박으로 살아온 전과자였습니다. 대머리 남자 박철호는 보험회사 직원 출신으로 내부 정보를 빼돌려 김태식에게 팔아왔습니다. 젊은 남자 이준혁은 김태식의 조카로 20대의 나이에 이미 여러 건의 폭력 사건으로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3년간 총 7건의 유사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 금액만 총 23억 원입니다. 형사님의 말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23억? 다른 피해자들도 있나요? 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보상금을 받은 후 협박당하거나 가족이 납치당하거나 수법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협박 때문에 또는 수치심 때문에. 그럼 우리 지연이가. 네, 며느리분이 유일하게 끝까지 저항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현재 3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연은 영웅이 된 셈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전신 마비 남편 보상금 5억 빼앗긴 며느리, 8개월 만에 범인 검거, 용기 있는 며느리, 조직 범죄단 검거의 결정적 역할. 신문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취재 요청도 빗발쳤지만 저희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지연은 아직 심리적 충격에서 회복 중이었고 민수는 전신 마비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지연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새 남자를 다시 보았을 때 지연은 온몸을 떨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가 옆에 있어.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고 범인들도 대부분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전신마비 환자의 가족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변호인들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 김태식, 징역 15년. 피고인 박철호, 징역 12년. 피고인 이준혁, 징역 10년. 추징금 각 5억 원.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연대하여 총 18억 원을 배상할 것.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함께 왔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연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끝났어, 지연아, 다 끝났어. 어머니. 법정을 나오는 길에 여러 피해자 가족들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8개월 동안 포기하지 않다니. 지연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그냥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민수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무슨 말씀이에요, 오빠.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날 저녁 저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를 사고 민수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었습니다. 지연은 민수 옆에 앉아 손을 잡았고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하윤이는 언제 데려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하윤이는 지연의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잠시 맡긴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데려올게. 하윤이도 엄마 아빠 보고 싶어 할 거야. 지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고 싶어요. 우리 하윤이 너무 보고 싶어요. 곧 볼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일주일 후 지연의 친정 어머니가 하윤이를 데려왔습니다. 이제 돌이 지난 하윤이는 통통하게 살이 올라 있었고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우리 하윤이. 지연이 하윤이를 안았습니다. 하윤이는 처음에는 낯을 가렸지만 곧 지연의 품에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왔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지연은 하윤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수도 침대에서 하윤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윤아, 아빠야, 아빠. 민수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사랑을 전했습니다. 하윤이는 민수의 얼굴을 신기한 듯 바라보다가 손을 뻗었습니다. 아빠 만지고 싶구나. 지연이 하윤이의 손을 민수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민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지만 눈물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은 완전히 재결합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경찰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범인들로부터 총 2억 8천만 원을 회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5억의 절반 이상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민수 치료를 계속할 수 있겠어요. 지연이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전동 침대도 사고 호흡 보조기도 최신형으로 바꾸고 물리치료도 계속 받게 하자. 저희는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5억을 모두 되찾지는 못했지만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민수의 상태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손가락 끝에 감각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민수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의지가 강하신 거예요. 가족분들의 사랑도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민수는 물리치료사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빠 손가락 움직였어요. 지연이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민수의 오른손 검지가 미세하게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다시 한번 해봐. 저도 흥분했습니다. 민수는 최선을 다해 집중했고
다시 한번 검지가 움직였습니다. 해냈어. 민수야, 해냈어. 그날부터 민수의 재활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고 우리는 더 큰 희망을 품었습니다. 언젠가는 오빠가 다시 걸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우리 가족도 변화했습니다. 지연은 악몽을 더 이상 꾸지 않았고 민수는 손가락 전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윤이는 쑥쑥 자라서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을 했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돈도 조금씩 모으고 민수의 치료도 계속되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희는 공원에 나갔습니다. 민수를 휠체어에 태우고 지연이 하윤이를 안고 저는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어머니, 날씨 정말 좋네요. 그러게. 벚꽃도 예쁘고. 민수는 휠체어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보, 기분 좋아? 지연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윤아, 저기 봐. 비둘기다. 지연이 하윤이에게 비둘기를 가리켰습니다. 하윤이는 깔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아빠. 하윤이가 민수를 부르며 웃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면서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무서워요. 만약 제가 포기했다면, 만약 경찰이 못 찾았다면. 그런 생각하지 마. 이미 다 지나간 일이야. 근데 어머니, 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사람은 돈보다 소중하다는 거요. 5억이 다 사라졌어도 우리가 함께 있으면 그게 더 값진 거죠. 저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영영 못 찾을 수도 있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지연아 고마워. 우리가 뭐.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사고가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전신 마비가 되기 전, 지연이 납치당하기 전, 모든 고통이 시작되기 전으로. 글쎄, 물론 사고는 없었으면 좋았겠지. 하지만요? 이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깨달았잖아.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 알게 됐고, 만약 모든 게 순탄했다면 우리는 이런 걸 몰랐을 거야. 지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지연아, 넌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절대 잊지 마. 저는 그냥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영웅이야. 집에 도착해서 저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연이 정성껏 차린 밥상,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들, 그리고 하윤이의 웃음소리.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수는 지연의 도움으로 조금씩 음식을 먹었고 하윤이는 의자에 앉아 손으로 밥을 집어 먹었습니다. 지연아, 민수가 불렀습니다. 왜 오빠? 사랑해.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오빠. 두 사람은 눈빛으로 사랑을 나눴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지연이를 무사히 돌려주셔서, 그리고 민수에게 희망을 주셔서,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배신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악당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영웅은 8개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싸운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교훈을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 것.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민수의 재활, 하윤이의 성장,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삶. 돈은 다시 모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되찾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신뢰, 사랑, 그리고 희망. 이것이 우리 가족이 배운 가장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여러분의 며느리가 전신 마비 아들의 보상금 5억을 들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8개월 동안 배신감과 분노로 며느리를 미워하셨을까요? 그런데 8개월 후 그 며느리가 사실은 범죄 조직에 납치되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진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처럼 눈물로 용서하고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8개월 동안 쌓인 오해와 고통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지연이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8개월 동안 감금당하고 폭행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셨을까요? 아니면 절망 속에서 포기하셨을까요?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 가족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